네, 오늘은 또 미국의 성당 소식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성당 이야기 나눠보나요? 예, 오늘 미국 뉴욕에 있는 그 성 패트릭 성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 패트릭 대성당은 뉴욕 중심부에 있는 성당이죠. 네. 예. 뉴욕 그 맨해튼 있는데 맨해튼 섬 한가운데 센트럴파크가 있습니다. 거기서 남쪽으로 한 500-600m 정도 떨어진데 예, 이 성당이 있죠. 네. 뉴욕 정중앙에 있다고 정말 봐도 되죠. 중심부네요. 예. 네. 그 지리적으로도 뉴욕 중심부인데다가 주변에 볼거리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관광지로도 유명하죠. 네, 지금 사진 함께 나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오시면 저희 사진 보면서 함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배경은 좀 하얀색 대리석을 쓴 것 같고요. 좀 뾰족한 모습이 보이는데 첩탑 같은 두 개가 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들어오셔서 사진 보시면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뉴욕의 가장 중심부라고 하니까요. 그 성당이 땅이 얼마일까? 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건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네, 성당을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 신자가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 부동산 가격은 엄청나게 비싸겠죠. 아, 네. 뉴욕에는 유엔 본부가 있고 또 금융으로 유명한 월가가 있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비즈니스 도시로 유명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쵸. 실제로는 뭐 비즈니스로도 유명하지만은 미국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 도시입니다. 뉴욕이요? 예, 예. 네. 뉴욕을 찾는 관광객이 연간 1,000만 명이 넘는데요. 와, 네. 2위가 마이애미인데 500만 명 정도밖에 안 절반이네요? 됩니다. 예. 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뉴욕을 관광 목적으로 오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성 패트릭 성당 같은 경우도 유명한 관광지죠. 연간 방문객이 5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마이애미보다 많이 찾네요. 그렇죠. 네. 네. 물론 한 해 1,000만 명 이상 찾는 성 베드로 성당보다는 좀 적지만은 네. 그래도 아주 많이 찾는 유명 관광지고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신자가 되시겠죠. 네, 그렇죠. 미국은 또 가톨릭 신자보다 개신교 신자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가톨릭 신자는 어느 정도 있나요? 예, 미국은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리스도교 국가죠. 인구가 3억 3천이 넘는데 그 중에 70% 이상이 그리스도교 네. 신자죠. 그 중에서 그 70%가 아니고 전체 인구 중에서 한 21% 정도가 가톨릭 인구라고 합니다. 꽤 네. 많죠. 예.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 와닿습니다. 예. 네. 근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두 분밖에 없어요. 현재 바이든 대통령님이 예, 가톨릭 신자시고 그 전에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가톨릭 신자고 네. 그 미국 대통령이 46명이었으니까 비율로 보면 많이 적네요. 적죠. 예. 그러네요. 그래도 21% 정도가 가톨릭 신자라고 하니까 생각보다는 좀 비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특히 이 뉴욕에 많이 밀집돼 있는 건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미국은 그 이민자들로 구성된 나라인데요.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이민자들이 같은 지역에 정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친척이나 아는 사람이 먼저 정착한 그 지역에 가서 정착해야지 조금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뉴욕은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정착한 곳 중의 하나죠. 네. 1808년도에 뉴욕 교구가 처음 설립이 됐는데 그때 가톨릭 신자가 15,000명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년 후인 1840년경에 뉴욕 교구의 가톨릭 신자 수는 20만 명으로 몇 배가 는 거예요? 10배 이상 늘었죠. 네. 네. 그 중에 그 늘어난 신자 대부분이 아일랜드계 이민자들이었죠. 네. 그럼 유럽의 오랜 종교였던 가톨릭이 아일랜드 이민자로 인해서 뉴욕에 퍼지게 된 거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급속히 늘어나는 가톨릭 신자로 인해서 뉴욕 교구장이던 당시의 휴 주교님께서 지금 현재 장소죠. 거기에다가 거대한 성당을 지을 계획을 세웁니다. 네. 그리고 성당 이름도 아일랜드 수호 성인인 성 패트릭 예, 성인의 이름을 따서 네. 성 패트릭 성당으로 짓죠. 건립한 이유도 또 이름도 아일랜드 이민자들과 관련된 만큼 성 패트릭 성당은 아일랜드 이민자들의 자부심이기도 하겠는데요. 그렇죠. 성당 이름부터 아일랜드 그러니까요. 식이니까요. 네.
현재 그 성 패트릭 성당이 지어진 부지는 사연이 참 많은 땅입니다. 네. 처음에 예수회에서 이 땅을 구입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 학교를 지으면서 운영을 하다가 트라피스트 수도회에서 이 땅을 인수해서 네. 고아원은 운영을 하다가 네. 철수하고 뉴욕 교구에서 이 땅을 인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다 또 공동묘지를 지을 계획까지 세웠고요. 네. 그러다가 뉴욕 교구 그 당시에 형편이 안 좋아서 여기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죠. 이 땅이. 네. 이 땅과 여기 있던 건물들이. 그러다가 다시 되찾아서 그 다음에 현재의 성당을 짓게 됩니다. 네.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교구가 아마도 뉴욕 교구일 건데요. 네. 그 지금 현재 경제력을 생각하면 경매 땅이 넘어갔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죠. 네. 뭐 학교, 고아원, 공동묘지, 성당까지 정말 험난하고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이 성 패트릭 대성당은 얼마 만에 완공이 된 건가요? 네, 성 패트릭 성당 같은 경우는 1858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878년에 완공됐죠. 네. 축성식은 한 해 뒤인 1979년에 했고요. 네. 한 공사한 데 한 20년 정도 걸린 셈이죠. 그럼 좀 짧은 느낌 아닌가요? 조금 짧은 느낌이죠. 우리가 너무 큰 성당을 봐서. 그렇죠. 우리 뭐 100년, 200년 그러니까요. 네. 그런 성당들보다. 근데 그 20년 중에서도 가운데 남북 전쟁으로 중단된 기간이 5년 있죠. 아. 예, 그러니까 15년 만에 지은 거죠. 네. 빨리 지었죠.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이 멋진 성당을 지은 건축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누가 지었나요? 예, 그 미국의 건축가 제임스 렌윅이라고 하는 분이 지었는데요. 네. 렌윅의 설계회사가 성당 설계를 하게 된 데는 약간의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비하인드가 있군요. 예. 교구장이던 존 휴 주교님의 영향력이 막강했겠죠. 네. 그런데 렌윅의 파트너인 윌리엄 로드리그가 바로 주교님의 매제였습니다. 너무 가까운데요? 소위 인맥이 작용한 거죠. 네. 하지만 렌윅이 실력 없이 인맥만으로 성당 설계를 하게 된 건 아닙니다. 그렇겠죠. 예, 렌윅 같은 경우는 워싱턴 DC에 있는 유명한 박물관이죠. 스미소니언 박물관. 박물관. 예. 네. 그걸 비롯해서 그 미국 전역에 아주 유명한 당대 중요한 건물들을 설계했던 아주 뛰어난 건축가였습니다. 자칫 매제라고 하니까 이거 인맥 큰일 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그래도 실력자라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그렇죠. 이 실력자인 만큼 설계에 꽤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성당 설계를 시작한 거는 1853년인데요. 하지만 시작한 후 3년 동안은 설계를 아예 진행을 안 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뭐 하셨나? 그동안에 유럽에 머무시면서 여러 성당을 관찰하고 공부를 하셨죠. 네. 3년 동안. 와. 네, 그 이후 미국으로 돌아오셔서 2년 동안 설계를 했습니다. 네. 또 5년이 걸렸는데 그중에 공부하는데 3년을 쏟아부으셨죠. 네, 아주 신중하셨네요. 맞습니다. 네. 예. 그 유럽에서 여러 성당을 둘러보다 그 중에서 특히 고딕 성당에 이 렌윅 건축가는 매료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고딕 양식으로 가장 유명한 성당 중에 하나인 쾰른 성당에 꽂히셔가지고 소위 그래서 그것을 깊이 연구하고 비슷한 형태로 사실 지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만들어봐야겠다. 그렇죠. 종탑이 2개인 것도 그 이유죠. 그렇군요. 네, 지금 사진 계속해서 함께 나가고 있는데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오시면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지금 스트리밍 중입니다. 보니까요, 지금 흑백 사진도 함께 나가고 있는데 2개의 첨탑이 있고 굉장히 좀 너무 웅장한 느낌은 좀 아니거든요, 사실. 네, 좀 길쭉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함께 들어오셔서 함께 감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이상진 이냐시오 교수님과 미국 뉴욕의 성 패트릭 대성당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유튜브 이혜니님께서 역시 열공하셔서 연구로 설계하신 성당이라 아름다워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함께 계속해서 감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로 무진팅님께서는 높은 빌딩 사이에 있어서 그런지 커 보이진 않는다라고 해주셨는데 저랑 비슷한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뭔가 대성당이라고 하면 크기도 웅장하고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한눈에 좀 사로잡히는 느낌이 좀 들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면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가 레뉘에게 매료된 고딕 성당, 고딕 양식의 쾰른 성당과 닮은 성 패트릭 대성당 이야기 더 자세하게 한번 나눠볼까요, 교수님? 예, 앞서 그 사진이 두 개 나갔는데요. 네. 예, 쾰른 성당하고 비슷하죠. 네. 예. 같은 성당이 아닌 거죠? 같은 성당은 아닙니다. 예. 네. 그냥 비슷하게 예. 매료돼서 그냥 닮은 성당을 지었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뉴욕 교구의 재정이 안 좋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땅 매입하기도 사실 어려운 정도죠. 하지만 이처럼 거대한 성당을 지을 수 있었던 거는 존 휴 주교님의 열정과 에너지 때문이었죠. 네. 휴 주교님은 1858년 성당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주춧돌 네. 놓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네. 직접 주관을 하셨는데 오. 무려 10만 명이 그 광경을 보기 위해 몰려왔다고 합니다. 주춧돌을 놓는 행사에 예. 10만 명이 몰렸어요. 예, 착공식이라고 하는데 네. 예. 그 주교님의 어떤 그 성당에 대한 애정과 네. 열정을 느낄 보이네요. 수 있는 예,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 성당은 하얀색 대리석을 주 재료로 고딕 양식으로 지었죠. 네. 그 고딕 양식은 앞서 방송에서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1100년대 중반 프랑스와 독일에서 시작된 그런 건축 양식입니다. 이후 다른 양식들에 의해서 뒤로 물러났다가 그 뭐 르네상스 양식이니 바로크 양식이니 뭐 이런 양식들에 의해 뒤로 물러났다가 19세기 들면서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그때 그 19세기에 나타난 성당, 고딕 성당을 그 앞선 고딕과 구분하기 위해서 네오 고딕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네, 여기까지 우리 공부했어요. 예. 그 성 패트릭 성당은 네오 고딕 양식으로 지었죠. 네. 사진 계속해서 함께 나가고 있는데요. 뭔가 언덕 위에 있는 요새 같은 느낌도 들고요. 뭔가 좀 쓸쓸한 이 고딕 양식이 주는 그 차가운 느낌이 있거든요. 예. 네, 그런 분위기가 또 듭니다. 거대한 느낌이 좀 오묘하기도 한데요. 예. 그 사방을 돌로 조각해가지고 전체를 만들었죠. 네. 게다가 길쭉길쭉하게 만들다 보니까 조금 친근한 느낌은 안 들죠. 맞습니다. 예. 그 성 패트릭 성당은 일반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아름다운 성당이죠. 네. 하지만 이 성당을 좋지 않게 평가하는 그런 그룹들도 있습니다. 네. 물론 아름답다는 점에서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하지만은 이 성당 건축의 가치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죠. 건축가나 미술가, 비평가들이 좋지 않게 평가하는 대표적인 그룹이죠. 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성당인데 뭐 크기가 좀 생각보다 작아서일까요? 왜 평가가 좋지 않나요? 뭐 크게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닌데요. 네. 그분들이 비판하는 주된 이유는 과거 아름다운 성당을 뺏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베꼈다. 예. 네. 그 미술, 건축 등 예술 분야에서 중요한 것은 독창성이죠. 그렇죠. 예, 모나리자를 누군가 흉내내서 그것보다 더 예쁘게 그렸다, 더 잘 그렸다. 그래도 그 작품은 가치가 별로 없겠죠. 예. 네. 마찬가지로 성 패트릭 성당은 독일 쾰른 성당을 보고 흉내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높이 평가 안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함께 보시면서 생각나는 성당들이 다 있으신가 봐요. 빵톡의 로사님께서는 예. 유럽의 성당 쾰른 성당이요. 2번 갔어요. 예, 예. 그런데 성당 색깔이 좀 비슷한 듯 예. 이탈리아 밀라노 성당이랑 닮은 듯해요. 예. 라고 해주셨고요. 또 헬레나 케이님께서는 저 성당 스페인에 있는 거 아니에요? 꼭 그 스페인에 있는 유명한 성당 같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뭔가 또 스페인 그 바르셀로나에 있는 예. 파밀리아 성당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요. 좀 느낌이 비슷한 네. 느낌이죠. 그러네요. 뭔가 좀 독창적이지 않고 떠오르는 성당이 있다는 건 참 아쉬운 것 같은데 지금 유튜브로 계속해서 사진 나가고 있습니다. 이 독일의 쾰른 성당인 거죠. 예. 어느 쪽이 이게 쾰른 성당이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좀 낡은 성당이라고 생각하면 네. 오른쪽이 쾰른이겠다. 이런 네. 정도로 생각만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좀 아쉽긴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독창적인 작품들이 기억에 오래 남죠. 그렇죠. 예. 19세기 이후 나타난 네오고딕 성당들은 대부분 전문가들한테 이런 이유로 야박한 평가를 받죠. 닮았다. 네. 예. 그 때문인지 그 성 패트릭 성당 같은 경우 미국뿐만 아니라 전
그 북미 대륙에서 가장 사람들한테 많이 사랑받는 성당이지만은 네.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지는 않죠. 아, 참 그래도 뉴욕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아쉽겠어요. 예, 아마 그럴 겁니다. 네. 그 성당은 그 뉴욕 맨하탄 그 정중앙부 직사각형 부지에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을 하늘에서 보면 땅들이 정확하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도로는 동서 방향으로 직선으로 곧게 뻗어 있고요. 남북 방향으로도 직선으로 곧게 뻗어 있습니다. 네. 도로 한가운데 서서 보면 반대편 끝까지 막힌 게 없이 뻥 뚫려 있죠. 예. 그리고 땅 크기도 비교적 일정합니다. 성당 부지는 가로가 150m, 세로가 70m 정도 되는 정확한 직사각형 부지죠. 네. 그래서 성당 부지의 크기와 형태가 정해지다 보니까 성당 크기와 모양도 어느 정도 정해져 버렸습니다. 그러겠네요. 예. 성당 길이는 약 120m, 앞뒤로 약간 여유가 있죠. 그리고 폭은 55m 정도. 옆쪽으로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네. 서측에 주출입구가 있고 출입구 양쪽으로 아까 보셨던 그 높은 두 개의 첨탑이 위치해 있죠. 첨탑 높이는 101m로 33층 정도 되니까 뭐 그렇게 낮진 않지만 그러네요. 높네요. 뉴욕의 기다리 건물들에 비하면 조금 낮죠. 예. 네. 그리고 부지 동쪽 끝에는 이 사진에 나오는데요. 그 주교관, 그 주교님이 계시는 곳과 그 다음에 교구 사무실 등 두 개의 건물이 같이 위치해 있습니다. 네. 유튜브로 이혜니님께서도 뉴욕은 블럭블럭 뚝뚝 끊어졌어요. 라고 맞아요. 해주셨고요. 김지은님께서는 보고만 있는 저도 아쉽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성당 곳곳을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성당에서 어떤 부분이 좀 포인트라고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아까 그 두 개의 첨탑이 있는 출입구. 네, 그 부분이. 거기가. 네, 가장 중요한 네. 포인트죠. 네. 고딕 성당의 대부분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네. 네. 서측 주출입구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뾰족한 아치 모양의 출입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둥근 창과 삼각형 모양의 지붕이 있습니다. 이 게이블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예, 둥근 창은 노틀담 성당의 장미창과 비슷한데 크기가 약간 적습니다. 그리고 출입구에는 황동으로 아름답게 만든 두 개의 거대한 출입문이 있습니다. 예. 네. 황동으로 된 문에는 요셉 성인, 패트릭 성인 등 그 주보 성인과 이민자들을 위해 헌신하셨던 네 분이 계신데 그 중에 세 분은 성인이시죠. 예. 그리고 남녀가 또 세 분씩입니다. 남녀 평등을 이룬 그런 문입니다. 예. 그 황동문 한자 크기는 높이 5m에 폭이 1.7m, 네. 무게는 무려 4.2톤입니다. 한쪽에. 예. 그게 문이 열려요? 네. 예. 문이 근데 한 손으로 쉽게 열립니다. 한 손으로 열려요? 예. 네. 정말로 잘 만든 문입니다. 예. 이 문들은 원래 대리석으로 만들었는데요. 1949년에 현재의 황동문으로 기부를 받아서 교체를 했습니다. 네. 정말 이 정교한 부분들이 좀 내가 만졌을 때 툭 떨어질까봐 너무 무서울 것 같고 괜히 열어주세요 라고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근데 아주 튼튼하고요. 돌이고 그 다음에 황동이고 뭐 금속 돌 이런 게 튼튼합니다. 가서 네. 손으로 툭툭 감춰보셔도 됩니다. 안 떨어집니다. 교수님 탓을 하겠습니다. 예. 너무 조각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 패트릭 성당 출입구 좌우측으로 거대한 첨탑이 있죠. 네, 보셨다시피. 뾰족하게요. 예. 이 같은 경우는 첨탑이 두 개가 있는데요. 첨탑이 하나인 그 고딕 양식과 두 개인 고딕 성당이 있습니다. 네. 그 하나인 경우는 우리나라 명동 성당이 그렇죠, 하나죠. 예. 그리고 울름 성당이라고 독일에도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딕 성당입니다. 켈런 성당보다 오히려 더 높죠. 네. 그게 이제 첨탑이 하나고요. 앞에 보셨다시피 그 성패트릭 성당과 켈런 성당은 첨탑이 두 개가 있죠. 예. 네. 그 첨탑은 형태와 장식도 아름다운데 게다가 더 좋은 것은 그 안에 종이 19개가 있거든요. 그거. 딸랑딸랑 울리는 종이요?
땡땡 하는 종에 네. 그 19개가 있는데 그 19개의 종들이 만들어낸 화음이 참 소리가 예쁘다 하는 게 말이 좀 안 되는데 하여튼 소리가 참 예쁘게 저는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그 19개의 종이 만들어내는 화음을 직접 들으셨다는 예, 거죠? 어떠셨어요? 왠지 영혼이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 네. 아, 종소리가 참 예쁘구나. 예, 그렇게. 꼭 한번 들어보고 예, 싶습니다. 예. 네, 성당 안으로 한번 들어가 예, 볼까요? 예. 그 성당 안에 들어가면 80m 길이의 성전이 쫙 펼쳐지죠. 네. 예. 그리고 그 내부에는 고딕 성당 특유의 높은 천정, 그리고 천정을 바치고 있는 아름다운 기둥들이 있는데 그게 다발 기둥이라 그러는 작은 원기둥들이 모인 것처럼 그렇게 예, 만들어진 기둥이죠. 네. 천정 높이는 40m가 넘고요. 한 13, 4층 정도 높이 되죠. 예. 네. 천정을 따라 늘어선 수많은 그 스테인리스 글래스 창들은 고딕 성당의 그 아름다움을 더해주죠. 네, 지금 사진으로도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 성패트릭 성당의 그 스테인드 글라스는 유명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명한 그 유리 조각가들이 많이 참여한 그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네. 그 대성전에 지금 좌석이 보이는데요. 신좌석은 2,400석인데 네. 실제로 전체 공간을 좌우로도 많은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다 사용하면 15,0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와, 2,400석에서 15,000명이면 5배가 넘는 인원이 예, 가능하다는 거네요. 예. 와, 상상도 안 됩니다. 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에 계속해서 사진 띄워지고 있는데요. 성당 내부도 지금 조명도 너무 밝게 예쁘게 잘 장식이 되어 있고요. 너무 예쁩니다. 이번엔 그럼 제대 쪽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대는 좀 어떤가요? 아, 성 패트릭 성당의 그 제대 또한 예쁘기로 유명하죠. 예. 안 예쁜 곳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제대 크기는 가로가 거의 40m, 그 다음 길이가 거의 30m. 그 정도면 그 웬만한 성당 크기입니다. 성당의 제대 크기가 아니라 성당 크기라고요? 거의 성당 크기. 부산의 웬만한 성당 크기 이상일 겁니다. 네. 제대가. 예. 그 제단이라고 그러는데요. 제단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 바닥에서 6단 계단이 올라가서 첫 번째 제대가 있고요. 그 위로 다시 계단을 몇 단 더 올라가서 높은 제단이 있죠. 예. 그 제단 중앙에 보이는데 황금색 그 발다키노가 있고요. 그 가운데 제대가 있죠. 네. 그 발다키노는 앞서 성베드로 대성당 이야기하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1000개라고 하는데 제대를 보호한다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예. 그 1942년에 이 제대는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그 제단이죠. 이제 발다키노하고 제대하고 제단하고 전부 다 다시 만들어졌는데 그 성당이 처음 건립될 당시에 사람들이 다른 것 다 아름답고 다 아름답다는데 동의를 했는데 이 제단에 대해서는 불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잘 안 어울린다. 네. 예. 그래서 그 초기에 만들어졌던 제단은 다른 곳으로 옮기고 여기에 현재 위치에 제단을 1942년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네. 또 이게 다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네요. 예. 네, 계속해서 사진과 함께 설명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파이프 오르간 쪽 한번 볼까요? 예. 이 제단 쪽에서 그 입구 쪽으로 바라보면 성 패트릭 성당이 자랑하는 파이프 오르간이 나옵니다. 네. 예. 파이프 오르간이 뒷문 위에 쫙 펼쳐져 있고 지금 사진에 나오네요. 네. 그 위에 둥근 스테인리스 글래스 창이 있죠. 네. 그 성 패트릭 성당의 그 파이프 오르간은 파이프가 9,000개입니다. 예. 9,000개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네. 예. 그 성 패트릭 성당은 뉴욕시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일 뿐만 아니라 미국 가톨릭을 대표하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현재까지도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1879년에 축성식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몇 번에 걸쳐서 대대적인 보수를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끝난 보수가 얼마 한 6년 전쯤에 끝났는데요. 네, 너무 최근이네요. 예, 그렇죠. 그때 무려 3천억 가까운 비용을
개보수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개보수에 3천억 원이요? 와.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예산을 이 성당을 보존하는 데 들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네, 정말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유지하고 있네요. 성 패트릭 성당이 미국 가톨릭에서 얼마나 중요한 성당인지 이 유지비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때 개보수 공사할 때 성당 전체 냉난방 설비를 기존에는 전기 히터, 전기로 이제 물을 데워서 쓰는 그 방식을 썼는데요. 네. 근데 그때 지열 시스템으로 다 바꿨다고 합니다. 예. 당시 교구장이셨던 티모시 돌란 주기경님께서 아직도 지금 교구장님이신데 네. 교회의 연속은 지구 환경의 보존 위해서 가능하다고 특히 환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이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열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거죠. 그 지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성당에서는 지하 700m까지 구멍을 뚫어서 깊은 지하의 물을 활용해서 냉난방을 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번 교수님, 예. 뭐 챗GPT 저희 얘기해 주실 거잖아요. 어디 검색 한번 해보셨다면서요. 예. 안 그래도 제가 그 말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챗 GPT가 얼마 전부터 이제 그 서비스 들어갔죠. 지난 네. 방송하고 이번 방송 사이에 바뀐 게 있다면 챗 GPT가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네. 제가 그 성패트릭 대성당을 뉴욕 미국 편에서 첫 번째 성당으로 꼽고 한번 챗 GPT를 검색을 했어요. 원고 다 네. 써놓고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가장 유명한 성당을 골라달라 그러니까 성패트릭 대성당을 고르더라고요. 네. 다행히 일치했습니다. 네, 제가 이걸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한번 알아보고 왔거든요. 예, 근데 예.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예. 네, 챗 GPT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챗 GPT라고 해서 텍스트 빅데이터를 학습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이라고 합니다. 검색창에는 뭐 키워드 검색해서 알아볼 수 있지만 여기 챗 GPT는 궁금한 것을 질문해서 답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다고 합니다. 우리 교수님 아주 얼리어답던데요. 네, 그런 교수님과 챗GPT PT가 통한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교수님 덕분에 우리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또 유명한 성당 알게 됐습니다. 미국 뉴욕의 가톨릭 이야기까지 오늘도 정말 풍성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이야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까? 네. 네, 다음 달에는 우리 어떤 성당 만나보나요? 네, 다음 달에는 남미로 한번 가보시죠. 남미? 남미의 그 브라질. 브라질로 가보죠. 브라질 같은 경우 전 세계 최대 가톨릭 국가죠. 네. 브라질에도 독특한 성당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부터 이 흥이 좀 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가톨릭 문화살롱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이상진 이년시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